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 오늘 당장은 자극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값어치 있는 사실 제 경험상 몇 억 원의 가치가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기사가 떴는데요. 분양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나한테 제일 경제적으로 이득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4기는요. 오늘까지죠. 오늘 3월 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미분양 7만 호 시대 맞아 영등포자의 2만 명 몰린 이유. 영등포자에 요거 저 질문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상담도 있었고. 7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치는 여기에요. 바로 옆에 양천교죠. 양천구. 그리고 여기 오른쪽 올라가시면은 굴지에 여의도 있고요. 위치 괜찮습니다만 완전히 주거단지, 좋은 주거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만 새 아파트인데다가 역세권이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요. 둔촌 주공보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분양권은 다 망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침 이 헤럴드 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미분양이 지금 7만 5천 호예요. 그래서 분양권에 잘못 손대면 큰일 난다. 전국 아파트 시장 침체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등포 자이가 엄연히 따지면은 제 생각에는 과잉 경쟁이 나온 거예요. 둔촌 주공보다 싸긴 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입지를 보여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둔촌 주공이 단지 규모가 12,000세대예요. 얘 700세대예요. 근데 입지로 따져도 둔촌 주공이 얘네보다 나쁘다고 하긴 어렵거든요. 저는 둔촌 주공을 더 높이 치고 싶어요. 그렇게 사업 약간 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얘네가 왜 이렇게 대박이 나고 둔촌 주공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분양권의 특색 때문에요. 분양권은 기대를 먹고 삽니다. 분양권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른공장님, 분양권의 경쟁률이 높으면 그에 비례해서 피가 붙나요? 저도 처음엔 질문 자체가 너무 1차원적이어서 글쎄요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피가 비슷해요. 왜? 이게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급변하기도 해요. 사람의 마음이 많이 바뀌니까. 특히 21년도, 22년도, 23년도 넘으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변한 만큼 분양권에 붙어있던 피가 저는 막 플러스 4천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4천까지 순식간에 내려가는 것도 봤어요. 지방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둔촌 주공 때 여러분 뭐라고 했죠? 제가 찍었던 영상이고 제가 했던 얘기니까 반복을 할게요. 둔촌 주공은 걱정할 현장이 그냥 아니다가 아니라 전혀 아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완판이 될 수밖에 없고 좋은 단지다. 이런 단지가 한국에 다시 나오기 어렵다. 얘네도 마찬가지. 저 정도 위치에 지금 이런 사업성을 가지고 이제 다시 짓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건축가가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둔촌주공은 왜 뜨뜻미지근하고 얘네 왜 이렇게 대박이 났을까요? 자, 일단 규제가 풀린 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심리가 문제인데 둔촌주공을 통해서 왜냐면 여러분 여기 상담 받으러 가보시거나 전화해 보시면 둔촌주공 얘기를 꺼내요. 이 분양팀에서 다 시킨단 말이에요. 둔촌주공 보셨죠? 이제 바닥 확인했잖아요. 여긴 안전합니다가 여기 테마예요. 그런데 이게 먹히죠. 왜? 상식적인 거니까. 둔촌주공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공포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물론 시장이 살아나고 막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공포심이 거친 거예요. 하락이 멈추고 있다는 걸 일단 느끼셔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사람들의 수요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좋은 기회는 둔촌주공이었어요. 둔촌주공이 경쟁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둔촌주공이 비록 5구랑 8사가 경쟁률이 있었지만 사실 예전에 비하면 경쟁률이 정말 낮았어요. 10대 1이 안 됐어요, 여러분. 3.5대 1, 4대 1, 4.5대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절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 보세요. 그럼 우리가 깨우치는 게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입지를 봤을 때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들어오겠다. 이 정도면은 바닥에 근접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경쟁률이 적절히 없는 곳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아마 지금 타이밍에 잘 안 하지 않을까요? 욕먹기 딱 좋으니까. 근데 제가 목돈을 모아온 곳이 어디죠? 저도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운이 좋아서 목돈이 생겼어요. 미분양이었습니다. 미분양이 나중에 미분양을 벗어났을 때 갑자기 휙 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미분양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분양권 투자를 계속하다가 마지막 현장 참여했던 게 신길자이, 신길뉴타운. 그게 내 집 마련 신청 가능한 마지막 단지. 내 집 마련 신청이 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규제가 너무 심하고 가성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공포심이 거치고 심리가 약간만 살아나고 이 심리라 함은 바닥이다. 더 이상 내려가는 건 어렵겠다라는 그 판단. 그리고 규제가 풀리면 시장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얘네가 아니에요. 얘네는 이미 끝났어요. 제 채널은 돈 버는 채널이에요. 얘네 끝났는데 왜 켰을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전국의 미분양이 7만 5천 호예요. 예전에 미분양이 몇 채까지 올라갔는지 말씀을 드렸죠. 16만 5,588호까지 갔었습니다. 16만 호예요, 여러분. 전국이 거의 정말 전쟁터였죠. 할인 분양? 당연하죠. 도산? 당연하죠. 국가가 사고 자산가가 사고 겨우겨우 해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16만 5,588호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거의 다 소화됐었거든요. 돈을 번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규제가 풀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약간만 변하면 반등할 수 있는 게 분양권 시장이다. 왜냐면 여러분 이 정도면은 너무 높아요, 경쟁률이. 근데 이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은 지금 왜 못 움직일까요? 심리 때문에 그래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미분양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지금 둔촌 주공의 그 사태 이후 그 뒤에 분양하지 않았으면 똑같은 성과가 나왔을까요? 둔촌 주공 분양 그 분위기에 둔촌 주공보다 먼저 분양했으면 이런 성과가 나올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둔촌 주공 줍줍이랑 또 뭐가 나오죠? 과천 줍줍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래요. 되게 가볍게 움직이는데 그 분야가 분양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 보시고 여러분 참여하셔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쟁률이 여러분 5대1만 넘어가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시험을 봐서 4명을 제끼는 게 아니에요. 100% 운으로 제끼거나 아니면 가점으로 제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5대1만 돼도 쉽지 않은데 이게 10대1, 20대1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미분양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시장에 가면 기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앞으로 있을 둔촌 줍줍 그리고 과천 줍줍을 봐서 분양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확인한 다음에 전국의 미분양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목적지를 몇 군데 잡고 거기 분위기를 계속 확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살아난다? 살아나도 한꺼번에 다 해소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미분양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의 미분양권, 그 분양권에 투자를 고려해봐도 되겠죠. 지금은 아직 아니죠. 지금은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10만 건도 찍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이건 알아두세요. 이게 만약에 분위기가 변하고 정부의 어떤 개입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잖아요. 그럼 해소가 되기 시작해요. 해소가 되면서 해당 지역에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해당 지역이 미분양이 없어지면서 건설 경기도 약간 활력을 찾고 구축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찾아요. 뭐 정부가 일부러 그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지역의 활기를 막 띠게 할 리가 있죠. 역사적으로 있었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깨우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호재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지금 얘네는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원래 입지랑 상품은 원래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제 판단이잖아요. 분양가에 대한 의견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분양가도 괜찮고 입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둔촌주공은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살아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셨으면은 이거를 똑같이 지방에 쌓여있는 7만 5천 채 미분양에도 도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분양 시장이 변했을 때 어떤지 봤거든요. 그 안에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분양가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막 용인 같은데 난개발 막 저기 그런데 분양가 고분양가를 생각해서 그렇지 고분양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싸게 분양을 합니다. 왜냐면 건설사도 미분양이 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거 겹겹이 쌓여서 이제 악성미 분양 쌓이면 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회에 분양권 시장은 분위기가 가볍구나. 그러니까 전국에 쌓여있는 미분양도 잘하면 나중에 소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요 패턴을 봤을 때 내가 나만의 기회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이렇게 돌면서 변환하면서 기회는 계속 생기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내가 공부해 놓고 찾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서 실현시키냐. 이거 퍼센테이지 게임이에요. 자본시장 게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참여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